카톡 검열 논란이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 내용을 또 거론하면서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라고 민주당의 입장과 방침을 직접 재확인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기찬 변호사님,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어떻게든 틀어막겠다라는 목적으로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좀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가짜뉴스라면. 그런데 네. 이제 가짜뉴스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사실관계, 이게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 역사적인 사실관계 이런 네. 거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것이 가능해요. 판정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견인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짜뉴스 관련돼서 저희는 사실 이걸 왜 민주당이 지금 들고 나왔을까라고 하면 헤게모니를 민주당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보통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보통 헤게모니를 진 측이에요. 정권을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분명히 단속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의 판정 시기, 기관, 그다음에 판정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선전선동. 이거 내란 선전선동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을 짜가지고 내란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선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지 않는 한 과거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의견을 내든 아니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든 그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을 내든 이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의견이지. 이건 정치적 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틀어막겠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의 개념을 동원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는 괜찮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대선을 보면 뭐 신앙림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김만배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가짜 뉴스가 사실 그 두 분이 만들어서 어쨌든 뭐 매체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상당히 활용을 했던 건 맞잖아요. 선거 불과 3일 전인가요? 네네. 그때 뭐 몇백만의 카카오톡이 뿌려졌어요. 이거 가짜 뉴스잖아요. 이제 판정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걸 반면교사 삼으면 이런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짜 뉴스라고 규정한 그 대상 그것이 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기도 하고 또 진실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시점에 누가 판단해가지고 그걸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맡기는지 신고하는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겁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톡 검열이다 이렇게 공세를 편 이유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시민이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검열을 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드렸던 대로 지금 내란 선전 선동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 보면은 그 본인 관련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냐느니 뭐 감옥을 갔다 왔냐느니 이런 것들이 아직 카톡방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건 사실상 내란 선전 선동죄라기보다는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의도와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이 잡히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가 유포됐을 때 이제 언론사에 굉장히 큰 손해배상을 입히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당이 그 당시 반대했었고 무산됐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여론이 본인들께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수당을 무기로 해서 언론을 또다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자아가 여러 개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제지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제 와서 다시 본인을 향한 그런 비난과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전 지도자로서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화두되는 게 저는 적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 숨어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 도의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승자박이 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잘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탄압과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억울함이 분명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용태 의원님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뭔가 공격받고 그러면 상당히 트라우마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도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 척결에 대해서는 항상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상계엄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에서의 각자의 그런 가짜 뉴스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